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잔류를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이번에도 세징야가 중앙내 단장의 그 축구가 사실 K리그 1에서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수 영입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예상 내년 시즌 김도영 감독을 선택을 할까요? 전북이 새로운 감독을 다시 할까요? 저는 아마 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팬들을 보겠죠. 팬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니까. (2024년 12월 9일) 여러분, 이번 시즌 K리그 추 주간 K추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풋볼A 코치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죠? 네. 한 3주 만에? 2주 만? 잘 지내셨죠? 네, 저는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내년 시즌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시즌 다 끝났어요? 네, 시즌은 11월에 끝났고, 네, 12월부터 해서 이제 2월 초에 또 이제 전국 대회가 있거든요. 2월 초에 입시에 관련된 대회가 있는데, 요즘에도 KBS 춘계 뭐 이런 거 있나? KBS배는 없고 춘계 축에 있긴 한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2월께 입시에 반영된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때는 다 그때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내가 뛸 때고, 네. 이제 선생님이 되니까 할 말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KBS 춘계 때 제일 큰 대회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때 뛰어가지고 이제 뭐 잘하면 그때 대학이 다 결정 나고 막 네. 그랬으니까 몇몇 선수들은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참 좀 입시 제도가 사실 좀 웃기죠. 네, 네. 저는 이 컵, 쉽게 말하면 토너먼트 대회로, 그리고 가장 추운 날, 그리고 고등학생이면 사실 고등학교 12월에도 성장하는 나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피지컬 쪽으로.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불리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늦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3이면 사실 나는 프로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결정난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학생이면 맞아요. 입시를 한다. 뭐 프로씬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입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회를 좀 네, 넓게 줘야 되지 맞아요,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막상 현장에 들어오니까 더 아이들이, 그래서 진짜 좀 안타까워요, 되게. 그냥 나는 사실 지금 입시 제도에서 또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프로 산하가 아니고 대학에 가면 그래도 프로씬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선수들을 축구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분석관, 네, 맞아요. 내지는 뭐 나 같은 어떤 뭐 미디어에 출연할 수 있는 축구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설사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펼치게 하면 가지치기가 되면서 다른 길로 나갈 수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깊나? 라고 봤을 때는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지금 지금 이주원 형님도 오시고 여기 PD님들도 그렇고 저는 다 축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에 관련된 뭐 문화를 만들어도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다 축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를 시작해서 축구를 사실 다 좋아해서 시작하잖아요. 뭐 재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선수가 전부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그런 길로 여러 길로 열어주는 거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팀이 어제 OT를 했는데 눈빛이 이미 다 손흥민이에요. 지금 다 부모님이나 선수들이나 다 바라보는 그 눈높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럼 사실 저는 넓게 보면 이제 어쨌든 사회 문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거 해야 돼요. 승강제 1부부터 뭐 12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저같이 아마추어 축구교실 하면서 뭐 오브리그 선수 하고, 뭐 변호사 하면서
4부 리그 뛰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엘리트와 취미 경계가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축구만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공부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어느 일정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빨리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0살, 21살 때부터 돈을 많이 번다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 우리가 안 갔잖아요. 벌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축구적인 것만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단계가 넓게 포진되어 있으면 다른 일을 하면서 축구를 안 놓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어쨌든 그것도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지도자가 되겠다, 분석가가 되겠다. 그럼 그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 그 팀에서는 기회가 열릴 거 아니야, 축구적으로. 그럼 20살 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되게 젊은 나이에 정말 높은 단계의 자격증도 따고 더 일찍 프로씬에 들어갈 수 있고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 관계자로서 부모님들이 프로 선수가 안 되면 실패라고 아예 규정을 해요. 그리고 진짜 제일 무서웠던 게 초등학교에서 유스팀을 못 갔다고 그만두게 만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축구를 하면서도 최근에는 수업도 다 받으니까 충분히 다른 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 길을 교육하는 저희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진짜 많잖아요. 축구 관련된 지금. 많지. 피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연맹, 협회 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축구팀에서도 세분화돼가지고 지도자하고 싶으면 아스날 봐봐. 아스날 세트피스 직접 가서 봤잖아. 세트피스 할 때마다 세트피스 감독이야. 진짜 아르테타가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저희 팀도 세트피스 코치 있어? 네, 저희가 지금 원래 분석관을 하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가 세트피스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서울시대 4강전 때 세트피스로 골 넣었거든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걔가 감독인 줄 알았어요. 난리 났어요. 선수들도 막 세트피스 나면 걔를 다 쳐다보고. 그럼 세트피스 골 먹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결승전에서 세트피스를 2골 먹었거든요. 쳐다봤어. 째려봤죠. 결승전에 골 넣어서 공격에만 너무 흥분했네. 좋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차가 이번 시즌 2024 시즌 K리그 2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제 편하게 들으시라고 12개 팀 가볍게 살펴보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내년 시즌에도 K리그 2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더 뭐 스토리가 쌓이면서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로 꾸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갈까요? 아래서부터 갈까요? 아니면 중간부터 갈까요? 아래서부터 쭉쭉 올라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위 인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즌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시즌에 수원 삼성이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만큼의 엄청난 충격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인천이 그래도 인천은 살아남는다, 생존 왕이다라고 했는데 인천이 결국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올 시즌 경기를 좀 많이 보러 갔었는데 이게 강등을 한 가지 어떤 누군가의 잘못으로 뭐 감독 탓, 뭐 쓰리백, 뭐 전술에 이거로 저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고 구단, 코칭 스텝, 선수 좀 엇박자가 난 게 다이렉트 강등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고는 났어. 사고는 났어. 근데 이제 야 이거 우리 이거 만회해야 돼 하면서 똘똘 뭉치는 경우도 있잖아. 사실. 근데 그 똘똘 뭉치기 전에 이미 뭐라 그러냐, 이 모래알이라 그러죠. 조금 힘들어졌던. 이미 다 뭉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겠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인천이 강등된 게 이 조성환 감독, 짧게는 이제 조성환 감독님이 계셨던 그 기간, 그리고 길게는 뭐 2010년대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가 곪고 곪아서 터지면서 이제 강등으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최영근 감독이 이제 부임했을 때 사실 저는 말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라는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조성환 감독 옆에서 인천이 잘 나갔을 때 아챔도 나가고 했었을 때 최영근 감독, 그러니까 최영근 코치가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코치가 감독으로 왔을 때 인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잘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뭐 못했다, 뭐 실패했다, 뭐라고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해야죠. 강등을 당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아니었어요. 보면. 저도 뭐 사실 그 제주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피치나 이런 제스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선수단을 바로 휘어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이제 저도 지도자 교육을 그 B급 지도자 교육을 갔을 때 그 주로 코칭하는 그 평가받는 그 코칭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이제 곁다리로 이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곁다리로 응원을 할 때는 다 보여. 야 저기서 이렇게 빼고 야 줘야지. 이거 코칭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오목 훈수들. 뭐 오목 훈수들. 야 가야 돼 이거 나와야지 막 돼. 그래서 그 평가관이 아니 뭐 바둑 장기도 아니고 아니 그 평가관이 나한테 훈수 두지 말라고 너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근데 내가 딱 휘슬을 잡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아마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최영 감독님도 코치할 때 시절에는 보였던 것들이 이제 감독을 해서 몰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또 프로모데스 감독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오늘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그 인도 명상법 중에 자기 자신을 보는 명상법이 있대요. 그걸 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약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약간 코치가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볼 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잘 보이다가 본인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되게 어려운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실 코칭 스태프가 좀 모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최영근 감독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생각은 여기서 몇 가지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있었죠. 그럴 때 그때 제가 말했던 거는 사소한 것부터 계속 고쳐야 된다. 아까 말한 세트피스 코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에 해외 축구 보면 아스날 보면 세트피스로 그냥 다 때려 넣잖아요. 세트피스로 먹진 않고. 근데 저는 인천이 그걸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했던 걸 그 부분에서 되게 잘 짚고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소한 거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놓치고 간 게, 그러니까 저는 코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앞으로 또 감독 선임이 아직 정확하게 되진 않았잖아요. 최훈 감독이 갈지 새로운 감독이 올지. 근데 그 전에 팀의 지금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부합한 감독을 세워야 되고, 그 철학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고 하냐고 얘기를 하면 사실 팀의 문화가 있고 또 특징이 있고 팀 목표가 있고 또 팀의 구조가 있고 선수들의 능력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판단을 해서 구단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구단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도 구단이 이것도 잘 선임해야 단기적으로 내년에 바로 올라갈 거야. 바로 올라면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저도 강등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이미 한 3년치를 너 강등 한번 경험한 거 그때는 슬펐겠지만 몇 년째 진짜 잘 우려먹는다. 정말. 아니 여기서도 정말 정말 아주 큰 경험이야. 진짜 보면. 내가 또 해줄 얘기가 있어. 이 선수들 1년 시즌 치른 거 아닙니다. 3년 늙었어요.
아. 한 3살 더 먹은 거라고 보면 돼. 그때 네가 좀 갔구나. 갔죠 완전. 그때 갔다니까. 그때 가서 내가 아직도 서귀포를 못 가. 아직도 못 가요. 네, 제주시까지만 가고 그 뭐야 그 올림도를 못 넘어가겠어 네, 아직도. 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축구는 계속 되니까 이 뭐 감독이나 선수들도 강등된 건 강등된 거고 이제 내년 시즌을 멘탈적으로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좋았잖아. 2년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지나서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고 또 그 동안의 어떤 인천의 역사가, 강등 안 당해. 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구단 그 보드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거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조성원 감독님이 이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더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사실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더 위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기대치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천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인데 더 이 정도를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전술적으로도 약간 변화를 줘도 축구에선 굉장히 흔들리는 게 그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거죠. 조성환 감독님도 사실 큰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우승권을 다퉈볼 수도 있고 잘만 하면 아침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감독 선임 타이밍이나 여름 이적 시장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구단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제주에 있을 때 똑같아. 그래서 제가 감정이입이 더 돼서 마지막 경기까지도 가서 막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갖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의 나를 보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조성환 감독님도 그렇고 그 바뀌는 과정 그리고 강등되는 그 과정까지가 비슷한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인천이 한번 돈을 확 썼다가 올해 사실 줄였다기보다는 영입이 없고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강등이 된 것 같은데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침 나간다고 확 썼다가 패턴이 똑같네. 패턴이 줄이고 쓰던 걸 줄이면서 이제 선수들을 좀 영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등이 됐거든요. 줄인 건 아니고 유지를 했던 건가? 그 유지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 선수만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면 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매 시즌 그러니까 그 프로팀은 고여있으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좀 항상 변화를 꾀야 되는 거네. 어렵다 진짜. 진짜 어렵죠. 그래서 감독이 선수단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코칭 스태프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변화를 많이들 시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감독들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요즘은 그 팬들의 눈높이도 높아져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리그를 다 볼 수 있어요. 라이브로 풀 경기를 다. 진짜 그럼 그 별의별 감독들의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아마 진짜 너무 힘들 걸 감독들 우리나라 감독들도 사실 팬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분석 시스템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축구도 쉽게 간파당하고. 그렇죠. 아마 그 인터넷 다 끊고 싶을 거야 아마. 아니 근데 그거는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지도자도 선수도 숨을 데가 없어요. 실력자들만 남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좋은 현상이라고. 맞아요. 네. 그럼 발전해야죠. 그러면서 맞아요. 세상에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 계속 뭐 저희가 주간 캐릭터 추하면서 인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는 뭐 시간 때우려고 계속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강등을 당한 팀에서 이제 득점왕이 나왔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 지금 보니까 비상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거 들려오는 건 없죠? 네. 그런 건 전혀 없다. 지금쯤이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임시로 대표이사 맡고 있는 심창구 대표님이랑 임중용 단장님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천이 이제 2부 리그에서 또 어떻게 될지 뭐 강등을 당했던 수원 삼성도 지금 바로 승격하지 못했는데
인천이라는 팀이 모든 팀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인천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 도시의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그걸 대표하는 팀이 또 인천 유나이티드였는데 그 팀이 이제 뭐 2부 리그도 계속 축구는 이어지겠지만 빠르게 또 팬들을 위해서 승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잔류를 했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이번에도 세징야가 제가 이거 그 잉글랜드에서 결과만 중간 결과만 했는데 우리 투어 오신 분들 중에 대구 팬이 있었어요. 이러더라고. 왜요? 4대1입니다. 막 이러는 거야. 예? 4대1이요? 경기 끝났어요? 아니래. 전반전 4대1 맞았지? 네. 4대1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86분인가 5분까지 4대1이요. 끝나고 나니까 4대3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 네, 아산이 K2에서 진짜 굉장히 경기력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대구가 1차전 때 완전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에이, 명단 보고도 뭐 저 정도 누군지도 모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우리는 일부 팀이고 했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나마 후반전에 세징야가 또 미쳐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사실 이게 계속 숙제라고 하잖아요. 세징야에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내년에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전 조광래 단장의 축구 철학으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이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선수단 코칭 스태프가 바라보는 곳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사실 크게 변화는 있었던 팀은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조광래 단장의 그 축구가 사실 K리그 1에서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수 영입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외국인 선수 영입이 조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실패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 전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밥씨는 원래 좋았다가 뭐 어쨌든 이적을 했으니까. 어제 뺏겼죠. 사실 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사실 대구 FC는 K리그 1에 남는 거는 조광래 단장이 있는 한 뭐 계속 버티긴 할 것 같은데 더 높으로 올라갈 때 이제 선수 영입이 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버티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에 있는 스쿼드로 버티기 위해서는 코칭 스텝이 잘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네. 뭐 그렇기도 한데 사실 저는 코칭 스태프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조광래 단장의 색깔이 워낙 세고 아마 자문을 많이 구할 거예요.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조광래 단장이 있는 한 어떤 감독 코치로 구성돼 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뭐 근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뭐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경기를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조광래 단장의 축구가 저는 K리그 1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영입 이 구조가 올해가 그래도 마음 좀 더 집중해서 영입을 하겠죠. 세징야가 나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징야의 어떤 대체자를 이제 구해야 된다를 매 시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세징야 좀 부상도 좀 있고 하니까 역시 어쩔 수 없다. 좀 아쉽다. 세월은 진짜 가는 세월은 못 막는구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세징야가 또 그렇게 해주니까 결국 이제 내년 시즌에도 세징야를 또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2년은 더 갈 것 같고 2년 안에 세징야 대체자 찾아야 돼서 좀 어린 세징야 대체자를 찾는 거는 좀 불가능하죠. 이렇게 사실 얘기해야지. 세징야 너 이번에 브라질 가잖아? 같이 와. 너가 찝어서 같이 와. 그러면 한 달 해가지고 제2의 세징야를 해줄 테니까 같이 와라. 저는 B팀이 있으니까 아싸리 완전 어린 브라질 선수 데리고 와서 B팀에서 조금 세징야 그 버티 시간 좀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막 4, 5억짜리 데리고 오지 말고 2, 3, 4억짜리 데리고 오지 말고 아예 어린애
그냥 아예 어린애도 위험하잖아 사실. 위험한데 뭐 거의 대구에 가다 놓고 조금 한 2년 1-2년 키워가지고 네. 한 6개월이라도 키우면 저는 반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B팀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국내 선수도 저는 B팀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린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항래 단장의 이 축구 철학이 괜찮다고 봐요. 어린 선수와 그리고 아예 검증된 선수와 외국인 선수. 사실 이번에도 이창동, 이용래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이 사실 중요한 경기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시즌 내내 막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선수들이 에너지로 좀 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저는 영입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축구 철학에 대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국내 선수 또 얘기 한번 해야지. 또 캐추에서 또 제가 얘기한 정치인 선수. 네. 울면서 나가던데.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슈팅을 많이 날려먹고 헤딩도 날려먹고. 아니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울었어. 울고 또 그렇지만 절대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포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마음이 떠나니까 되게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 선수도 군대 있을 때는 사실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 잘했어.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멘탈 코치도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많이 느끼나 봐. 또 정치인 선수가 사실 눈물이 많은 선수 같아요. 네.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마 정치인 선수 맞을 거야. 그 2경기 연속 퇴장인가? 아마 정치인 선수였을 거야.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바로 눈물 쏟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는 사람 눈에서 그렇게 빨리 눈물이 나오는 줄 몰랐어. 울면 안 돼. 멘탈 강하게 가지면 울면 안 되고 그냥 근데 날려먹어도 감정이 다 다르니까. 그냥 또 좀 대범하게. 그러니까 원일이 운 거는 못 본 것 같네. 저요? 원희가 슬퍼한 것도 못 본 것 같아. 왠지 알아? 멘탈이 되게 좋아. 대학교 때하고 군대 가서 많이 울었겠지. 이미 그때 인생에서 쏟을 눈물 다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주원 형이 브라질로 도피 했다고 했잖아. 나는 군대로 도피했거든. 그때 엄마가 군대 가라 그럴 때 한번 울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근데 원인이 약간 화를 냈던 것 같아.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아이씨 약간 화를. 근데 원일이가 화를 낼 줄 알아? 나 원일이 화 내고 막 이렇게 되게 괴팍한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경기장에서도 별로 막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같이 축구를 해봤어야 돼. 진짜 잘 까고 잘 부딪히고. 저한테 쌍욕 먹은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을. 분노 조절 안 된 경우를 몇 번 후배들한테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징야는 계속적으로 이제 대구를 지키면서 팀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고, 에드가는 어떻게 될까요? 에드가는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역할이 물론 이제 뭐 간간히 이제 역시 에드가 뚝배기는 못 말린다라는 장면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진짜? 아니 왜냐면 그냥 10분 뛰기면 돼요. 내가 볼 땐 나는 외국인 티오로는 플레잉 코치로 하면은 티오가 외국인 티오 들어가나? 어쨌든 뛰면 들어가는 거지 뭐. 뛰면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그럼 아깝네. 티오에 안 들어가면서 이 플레잉 코치로 딱 하면은 얼마나 좋아. 저는 외국인 선수가 많이 뛴다고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뛴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두 자리는 무조건 세징야 에드가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근데 연봉은 좀 줄여야겠죠. 에드가가 이렇게 가면 되지. 단장님 저 백지로 위임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데리고 갈 만. 그래. 해봐라. 해봐라. 이러면서. 이거 돼 하는 거지. 이거 에드가가 그런 딴 팀에도 이거 부르겠다.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저는 경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알겠는데 외국인 선수 와가지고 그렇게 뛰는 것도 알겠는데 포인트가 될 만한 국내 선수가 있냐 이거지. 사실 고지현 선수도 이번 시즌에 사실 기대만큼의 활약도 아니었었고 뭐 정치인 뭐 물음표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그럼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대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에드가는 그냥 무조건 조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따진 바셀루스 자리 하나 있잖아요. 그 자리만 그냥 딱 검증된 선수나 좋은 선수 잘 뽑아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 고재현 선수나 정치인 선수는 제가 성향상
그 친구들한테 10골 이상을 넣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그냥 경기력이나 뭐 상대를 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가끔씩 골 넣고 어떻게 보면 조영욱 선수 같은 역할 상대에게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가끔씩 골도 넣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세징야의 확실한 파트너 한 명 네, 그 정도가 되면 그리고 수비 리더 한 명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대구에 어린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 한 명만 더 데리고 오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용건 감독에서 박찬현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찬현 감독은 내년 시즌에도 쭉 가야 될까요? 이렇게 좀 힘들게. 저는 사실 이 감독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축구 철학은 그냥 정해져 지금 있다고 얘기 들으면 너가 가도 네. 별 다를 게 없다고. 영희 가도 뭐 당연히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선수 구성도 그렇고 저는 종학래 단장님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한 팀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고 정말 엉망으로 운영했으면은 문제가 많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린 선수도 육성을 잘 하는 것 같고. 대구 B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린 선수에 대해서 계속 그 관심을 많이 네. 그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B팀 경기를 봐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내년 해체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운영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운영비도 좀 드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없애고 한두 명 더 데리고 와서 마지막을 좀 더 불태워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유산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대구FC를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을 잘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구 정말 어렵게 잔류했습니다. 대구 팬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전북도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북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진할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쫄깃하게 또 승강피오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잔류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년 시즌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북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지금 상황이야.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그 선수들만 생각했을 때 너무 지겹겠다. 12월 이때까지 딴 팀들은 다 휴가 가고 하고 있는데 계속 운동해야 되는데 또 마지막 경기가 정말 승강피오 이런 경기를 이제 남겨두고 있으니까 제대로 심적으로 쉬지도 못하고 진짜 이 한 시즌이 길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B클럽은 1년 내내 축구하는 거 맨시티 보세요. 그 클럽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B클럽은 이제 1년 내내 축구하죠. 근데 맨시티는 요즘 어렵긴 합니다만 그 팀은 우승컵을 보고 하는 팀이고 전북은 이제 강등 그 플레이오프로 이제 1년을 한 건데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북 선수들이.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것 같고 그냥 심적으로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완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휴가 뭐 만약 그런 생각을 한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김도현 감독 그 방송에서 얼굴 보는데 저 전북현대랑 서울이랜드 홈에서 할 때 보러 갔었거든요.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예, 진짜 그 분위기나 그 표정 보면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를 냈잖아요. 저는 그럼에 있어서는 그래도 박수를 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뭐 9위든 10위든 살아남는 건 살아남는 건데 살아남은 거니까 일단 살아남는 게 제일 급했잖아요. 사실 지난해 수원삼성은 다 살아남겠지 하다가 강등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를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단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선수 영입하는 과정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비판적인 어떤 걸개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전북 현대는 사실 이기는 게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이기는 게 철학이 저는 축구에서 이기는 게 철학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기는 거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울산이나 전북 현대는 돈 쓰는 규모가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되게 현대 축구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게 맞지 않았던 거잖아요. 선수 영입 저는 플랜이 조금 굉장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겹치는 선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누가 안 나와도 쟤 왜 안 뛰지? 누가 안 나와도 쟤 안 뛰지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리가 확실한 더 철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외국인 선수도 부진했었고. 네네. 네. 그리고 이 정도 돈을 쓰는 규모라면 저는 B팀을 더 세분화시켜서 운영하면서 감독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B팀 운영하면서. 그리고 전북에 지금 레전드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뭐 과르디올라도 사실 B팀에서도 올라온 거고. 그래서 그런 좀 더 현대적인 경기 모델, 구단 철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많이 아쉽죠. 어쨌든 근데 살아남았으니까 저는 앞으로 더 큰 꿈을 세워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은 사실 그거 체질 개선 안 하면 내년도 똑같다. 네. 체질 개선이라면 어떤 개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올 시즌 뭐 선수단도 잘못이 크죠. 네. 선수단 정리도 필요하겠죠. 선수단 지금? 정리 필요합니다. 무조건 고참 선수들 책임져야 돼요.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네. 코칭 스태프에서도 뭐 근데 고참 선수들이 이 방송 보면 좀 기분 많이 나쁘지 않을까요? 뭐 나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현실이고 프로 세계니까. 오, 네, 좋습니다. 네. 뭐 계약이 남은 선수들 근데 그냥 본인이 이제 만약에 어떤 팀의 선수인데 누군가가 방송에서 네. 고참이에요, 본인이. 아, 그 팀 고참 선수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네. 정리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있다.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올 시즌 치렀을 때 그렇지, 성적을 봤을 문제가 때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선수단이나 뭐 구단이나 뭐 팬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취합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좀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제 있었던 승강피어 얘기 잠깐 해보면. 네. 저 할 얘기 있습니다. 네. 제가 김종욱 주심이랑 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거의 다 패배를 했다는 그런 약간 그 심판들의 제가 피해 의식이라 그러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주심 중에 그런 주심 별로 안 친합니다. 네. 별로 안 친하고 말도 그 살갑게 저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그 레드 카드 카메라에서 못 잡아줘서 굉장히 짜증 내시더라고. 내가 봤는데. 어떻게 알았어? 봤죠. 네네. 봤는데. 그 장면을 딱 명장면으로 딱 레드카드 하는 장면 잡아줬으면 사실 어린 선수들 그리고 축구를 배우는 선수들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딱 알 수 있는 그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전부터 그 김태현 선수가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그렇게 된 거지. 저는 이 한 장면만 놓고 퇴장이 나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준 선수도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냥 떨어졌어야지. 그 선수도 그냥 떨어져서 갈 길 갔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 컨택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심판 재량이니까. 뭐 레드카드 나온 거 자체는 심판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 줬다. 결과적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막 공격수가 투입된 선수였는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랜드가 손해를 그렇죠. 저는 그게 거예요. 전술이나 뭐 그렇게 뭐 영리한 플레이였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결국에는 이득을 본 쪽은 전북이었다. 김태환 선수 진짜 다혈질이죠. 뭐 저는 다혈질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이동국 선수 사건 때 기자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많이 배웠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느껴서 이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게 선을 넘었을 땐 진짜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저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선에서 계속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계속 그 선타기가 계속되니까 그걸 보는 것도 사실 지치는 거예요. 되게 세게 거칠게 팍하게는 하진 않지만 그 행동을 했었죠. 그 행동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큰일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의 이 흥분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을 때 본인 플레이가 잘 나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하는 거거든. 아, 진짜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 선수가 성격이 뭐 엄청나게 무슨 괴팍하다 이거보다 선수마다 어떠한 그 텐션이 경기에 있잖아. 몰입하는 네. 텐션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 텐션으로 유지를 했을 때 이제 잘 되니까 계속 그 텐션 하는데 그거를 보기 힘든 팬들이나 뭐 관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릴 때는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리니까. 근데 이제는 고참이니까. 아니잖아. 고참이니까 그거를 함으로써 정말 이게 한두 번 했을 때는 터프하다 이럴 수 있지만 계속되면은 사실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코칭 스태프 입장이면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전력 분석할 때도 일부러 가서 건들려고 그래요, 계속. 근데 저는 일부러 건드려도 그 선 절대 안 넘는다는 선수로 제가 해봤어도 그 사건 이후에는 절대 안 넘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 이 상황에서 김정혁 그 주심이 김태환에게만 줬다고 하면은 왜냐면 먼저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되게 문제가 진짜 심각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다음에 안 뛰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이 여러모로 그냥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심판 판정이 둘 다 퇴장을 줘서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김태환만 퇴장이 됐다면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었고 그 전북 팀 자체가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 강등당하면 또 난리 나는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김태환 선수랑 붙었을 때 절대 김태환 선수는 퇴장 당할 때까지는 안 하는. 당했잖아, 근데. 근데 당한 거잖아. 근데 그래서 저는 김종혁 주심의 판정이 저는 너무 앞으로 이 교보제가 된다는 거죠. 선수들한테. 네. 이걸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판이. 둘 다 퇴장 줬지 아예 안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코칭 스태프 입장을 보자면 둘 다 사실 엄청 잘못한 잘이지만 김태환 선수는 경험이 되게 많은 선수로서 아예 건덕지를 주면 안 됐었다. 굳이 이거를 들이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거 퇴장 나고 걸어가는 와중에도 막 선수한테 가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잘못했다는 행동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경험 많은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김태환의 텐션, 그러니까 김태환 선수, 그러니까 어떠한 선수가 그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름의 어떤 그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 방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와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타 초대해가지고 이런데 나와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어쨌든 월드컵도 경험해봤고 우승도 경험해봤고 지금 강등 위기도 경험해봤으니까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 진짜 김태환 선수가 제가 예전에 김태환 선수 한번 따라한 적이 있어요. 표정으로. 그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인가 김태환 선수가 제 인스타를 이제 팔로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환 선수 피드가 계속 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태환 선수 아마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 김태환 선수 귀에 들어갈 것 같은데 독특하잖아요. 사실 말한 것처럼 조금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선을 넘는 어떤 그런 행동들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사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김태환 선수 오면 진짜 조회수는 무지하게 좋을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K리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야. 근데 그리고 김태환 선수도 나한테 DM인가 뭔가 보냈었어. 저는 왜 안 불러주시나요? 막 이렇게. 근데 나도 부담되는 거야.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김태환 선수에 대한 적이 너무 많아 사실. 그래서 김태환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이 딴 팬들의 반응도 무섭네. 반응이 무서운 거야.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한 선수로서 초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나도 무서우니까 아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본인도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우리 팀이면 되게 든든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남의 팀일 때 사실 근데 이게 실력이 뒷받침 되니까 그런 평가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경기 얘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리한다고 해서 경기 얘기는 그래도 잠깐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어제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거 진짜 전북 지나? 막 이 생각 든 적 있었어요? 경기 보면서? 저는 안 들었었던. 그건 들지 않았어요. 나는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 들었는데. 그 원일이가 전북이 이제 막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데 막 소총으로 쏘는 것 같다. 음. 근데 약간 이랜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막 전북이 공격을 당하는데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도 경기를 직접 가서 보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또 전북 선수들은 뭔가 당황하지 않는 느낌이 좀 들었고 서울 이랜드는 약간 조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저는 이거라고 봐요. 티아고가 골 넣고 이 스파이더맨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저는 이 빅스타 대스타 이 선수들은 골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멘탈이 다르다.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어제 입중계하면서 네. 와 멘탈 좋다. 이 그러니까요. 경기에서도 저걸 준비하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와 지금 이런 경기에서 저런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멘탈이 좋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고. 근데 만약에 오히려 걔가 그거 준비 안 하고 우리 강등 이거 당하면 안 돼. 야, 오늘 잠 일찍 자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강등 막아야 돼. 이랬으면 강등이야. 근데 야 차라리 그냥 야 나 오늘 무조건 골 넣을 거야. 야 스파이더맨 여기 집어넣고 골 넣을 거니까 스파이더맨 깐다 오늘. 와, 그러니까 든 거야. 그 각오로 볼 수 네.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이게 원일이의 이 시각은 그냥 포괄적으로 좀 만들어줍니다. 네, 저를. 네. 오히려 진짜 나도 진짜 쫄렸다고 보수적인 한다면. 사람이거든. 제가 사실. 감독 되면은 프로 감독 되면 제일 먼저 영입해야 돼. 아, 애들 진짜. 심리 상태를 제일 잘 알아. 이런 코치가 필요하다니까. 아, 그렇네. 아까 말한 멘탈 코치가 근데 저도 만약에 코치고 만약에 그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새끼 저거 강등 패어오는데 뭐 스파이더맨이 아니면 여기다 코치 준비해. 말고 뭐 협업 관계로 해서 하든가 객관적으로 잘 어허. 보니까. 나는 만약에 네. 내가 감독이었다? 스파이더맨 그 준비하는 거 내가 알았다? 나는 진짜 너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너 장난치냐 지금? 내가 너 정말 평소에 잘했으면 말해야 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근데 네 말 들으니까 네. 어쨌든 팀이 승리해야 되고 그 공격수를 선발로 뜯긴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얘 길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스파이더맨 쏘면 같이 감독 넘어져 주고. 근데 그 티아고는 사실 그 그럼 그 스파이더맨만 한 게 관중들 그거 보면서 승관표인데 와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쟤는 저러고 있는데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원톱은 제정신에 못해요. 제정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 보고 배우라고 이 스파이더맨. 네, 그런 정치인 멘탈로- 이름답게 계엄령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그 정치인 말한 거지. 네. 나는 진짜 정치인 말한 줄 알았어. 아니야. 축구 선수 정치인. 깜짝 놀랐네. 축구선 정치. 그냥 정치인 얘기해도 돼요.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되죠. 네. 그리고 저는 그 경기 끝나고 막 전북 선수들이 엄청나게 안 좋아했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니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좋아하지 않아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빅스타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또 네. 전북이란 팀이 잔류했다 해서 막 이러면은 맞아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결국 체급이라는 게 있었고 그 체급 차이로 인해서 전북이 잔류했다라는 건데 김기현 감독 거치는 어떻게 되나요? 진짜 루머로는 막 윤정환 감독이 전북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막 얘기까지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루머가 뭐 들리니까. 그런 것도 들리기도 했었는데 야 이거 진짜 고민 많이 될 것 같아 전북 입장에서는. 저는 김기현 감독님이 미치지 않으면 내년 시즌에 못합니다. 같이 미쳐요. 뭔 미친 소리야 지금 뭐? 내년 시즌 가려면 진짜 본인 거 다 아마 올 시즌 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 감독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 완전히 이제 네. 바꿔야 된다 완전히. 맞아요. 감독 그렇기 때문에- 대행 할 때 되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대행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대행이니까 요 정도는 됐었는데 본인이 감독의 정권을 딱 잡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던 거 아마 다 깨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 만약에 김대현 감독님 가신다 그러면 전주련부터 진짜 미치지 않는 이상은 내년 시즌도 장악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때요? 예상 내년 시즌 김대현 감독을 선택을 할까요? 전북이 새로운 감독을 다시 할까요? 진짜 감독을 지금 이 몇 년만 동안
정말 오랫동안 최강희 감독이 전북의 감독을 맡았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감독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저는 아마 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팬들을 보겠죠. 팬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감독으로 간다면 팬들하고 먼저 감독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팬들을 설득해야 되고 내가 왜 감독을 내년 시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 시즌도 또 부담을 받은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전북은 사실 진짜 그 스트레스는 당연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는 감독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생각을 해봐서 내가 구단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대현 감독을 선택한 단순히 뭐 이렇게 4명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영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동현 감독도 젊은 감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만약 전북 현대가 큰 구단으로서 선택함에 있어서 대충 한 건 아닐 테니 좀 믿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두 분의 의견이나 이런 거 다 동의하거든요. 존중하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북이 승강표 안 하고 그냥 강등권 벗어나서 있었다면 그래도 김두현 감독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진짜 강등 당할 뻔했거든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드진이라면 진짜 많이 헷갈릴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결국에 진짜 헷갈린 상황일 것 같아 지금. 근데 결국에는 선수단은 감독을 내년 시즌 믿고 갑니다라고 하면 영입이라든지 이런 거 체질 개선 감독이 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엔 문제는 팬들과의 이 어떻게 그렇지. 소통을 하고 융합을 할 건지. 있어야지. 네.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저는 구단에서는 사실 무조건 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명분이 사실 쉽지 않은 명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게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던 전북이었는데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을 했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더 많은 전북이 되겠습니다. 자, 9위입니다. 광주입니다. 광주는 사실 지난 시즌에 엄청난 순위를 기록한 거지 지금 이 정도 순위도 저는 광주는 굉장히 좀 훌륭한 순위가 아닐까? 라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근데 이 와중에 아챔까지 병행하면서 잔류 그리고 아첨에서의 성적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 대단하다. 또 이정효 감독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번엔 또 아시아권 무대에서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인터뷰도 보고 경기도 거의 다 봤어요. 경기도 다 해보고 했는데 우리 이스타TV 인터뷰? 뭐 이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 나온 것도 다 봤어요. 사실 제가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아는 사이다 아니다 보니까 뭐 물어볼 수는 없고 그 옆에 조용태 코치한테는 계속 물어보고 뭐 훈련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가장 뛰어난 감독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는 광주FC가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정효 감독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정효 감독님은 욕심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왜 지금 훈련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경기장 얘기해야 되고 훈련장 시설 당연한 인프라를 걱정을 계속 해야 되나. 이번 시즌 조금 진절머리 나신 것 같아 사실. 네. 그리고 선수 그거잖아요. 인프라랑 선수 영입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구단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쳤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 되게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성적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성적이고 그쵸. 특히 아챔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진짜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은 진짜 되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되게 멋진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정현 감독 처음에 그 이제 인터뷰나 이런 모습 봤을 때 되게 세게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감독도 필요하지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인터뷰와 벤치에서 보여주는 모습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세다. 이 생각까지 하긴 했었어요. 사실. 세다. 좀 부담되는데. 와 이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근데 그거 되게 자주 이렇게 하니까 부담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팀이 성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서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캐릭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안 부담스럽더라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벤치에서 뜨겁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좀 보기가 이전보다는 되게 뭐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의 캐릭터가 있는데 다른 감독에 비해서 색깔이 있는 감독인데 그 색깔을 팀에 잘 투영을 시켰고 팀이 잘 만들어지면서 성적을 잘 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정현 감독이 없는 광주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저는 또 좋은 감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검증된 감독은 사실 근데 이정현 감독님조차도 검증된 감독은 아니었죠. 코치에서. 근데 대신 2부에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바로 승격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말도 안 있잖아요. 되는 거죠, 사실. 지난 시즌은 또 선수단 구성 연봉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3위를 기록하고 그리고 올 시즌은 뭐 얼만큼 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름에 좀 이적을 못한 상황에서도 그 아침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엄청났고 그냥 그 앞으로가 궁금하긴 해요. 그냥 광주 FC도 또 그때 사실 어쨌든 이정현 감독을 잘 선임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좋은 감독을 저는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정현 감독이 지금 떠난다고 해서 되게 비판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본인도 이제 커리어라는 게 있고 본인도 어쨌든 그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뭐 해외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감독이 떠난다고 해도 뭐 크게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광주라는 팀을 이 정도 이제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감독이니까 그렇게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면은 저는 광주 FC가 가장 현대적인 축구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현대 축구는 어떻게 압박하냐 그리고 이 압박을 나온 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상대가 사실 광주 FC를 되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FC를 막 정말 어렵게 하는 경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완패를 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기. 그리고 정말 운동량 때문에 그렇지 저는 운동량 좋으면은 진짜 많이 더 좋은 성적이 났을 것 같아요. 홈구장이? 네네 홈구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이 감독이 떠날 것 같아서 내가 광주FC 팬이라고 하면은 더 보고 싶은데 그치. 그게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그냥 광주FC는. 특히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K리그에서 잘하면 물음표가 생겨 영입을 할 때 외국 구단이. 근데 아챔에서 잘하잖아요. 그럼 물음표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영입이야. 선수 영입. 선수 영입할 때.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감독이 K리그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영입을 해야 되나? 감독 좋은 감독인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아챔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평가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좀 그럼 더 크지 않을까? 그죠. 네. 그 해외 감독 이렇게 영입돼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유럽으로 진출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유럽? 네, 조금 낮은 리그의 리그라도 그런 기회가 생겨서 막 좀 왜 그러면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한테는 정말 훌륭한 교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요즘 영어 공부하신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PK인가 그 항해할 때 이제 아침 나가면 이제 한국말로 항해하면 안 되잖아. 영어로 항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그 답답한 마음에 이제 영어 공부하신다고. 통역 있으니까 뭐 통역으로 해도 되는데 뭐. 본인이 또 바로 또 바로 해야 되니까.
원래 거쳐 들어야 더 열받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 광주라는 그 팀을 바라봤을 때 광주 팬들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뭐 9위라는 성적이 지난 시즌보다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서의 성적이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광주 팬들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광주에서 가장 뭐 지금 좋은 성적을 내는데 중요했던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즌에? 저는 정호연 선수, 최경록 선수, 최경록 선수, 박태준 선수, 박태준. 이 세 명 미들이 저는 정말 미들 싸움에서 거의 안 밀렸던 것 같아요. 다른 팀에. 그리고 변준수 선수, 변준수 네, 수비에서 중심을 잘 잡아줬고 오히려 초반 아사니의 컨디션 문제나 외국인 선수들이 좀 많이 아쉬웠긴 했는데 또 김경민 뭐 다 얘기하겠네요 지금. 근데 다른 선수들 보면은 사실 다른 팀 갔을 때 경기를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선수들도 많이 투입됐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그거는 분명히 게임 모델의 철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선수들에게 잘 이해를 시킨 네네. 거고 그만큼 훈련이 돼 있는 거고 네. 네. 그 정도의 선수만 들어오면 나는 K리그에서는 뭐 어느 강등 안 당해. 강등은 안 당해. 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 있어서 저는 진짜 강등당 싫으면 무조건 조입하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최소 그 비용으로 하더라도 강등은 절대 안 당할 것 같은. 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 광주 너무 가고 싶어. 네. 이종현 감독이 뭐 에이전트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종현 감독이 너 안 돼. 씨발 나 영입하면 강등당하나? 이렇게 선수가 계속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제가 그 정도 레벨 본인이 팀을 선택할 수 있는 레벨 정도 선수면 좋은 선수니까 네. 돈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광주에서 국가대표 골키퍼가 나오는 거. 저는 골키퍼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골키퍼가 부각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수비에 대한 조직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호흡이잖아요.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호흡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서 김경민 골키퍼가 광주에서 국가대표가 된다? 뭐 넘버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거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또 늦게 된 것 같아요. 늦게 됐죠. 네. 네. 그 이재호 감독님이 아마 제주에서부터 쫙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수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사실 윤보상 선수랑 트레이드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대성공이었죠.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수 보는 눈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너무 빠는 것 같은데. 뭐 잘하는 거 있으면은 빨아야죠. 네. 네. 아유 할 때는 그만 빨겠습니다. 네, 아무튼 훌륭했습니다 광주는. 네. 그래서 뭐 광주는 뭐 이종현 감독이고 남으면 좋은 거고 떠나면은 박수 치면서 이제 응원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좀 개선 좀 하고 잔디. 뭐 페인트라도 칠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 그 잔디 보면서 나 이런 말하기 너무 싫은데 나중에는 진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내가 진짜 히드포브라도 얘기했지만 입중계 때도 얘기했지만 광주 중계 보면서 약간 내가 막 두드러기 일어날 것 같아. 거기서 뛰면 약간 그래가지고 막 찝찝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인력 좀 쓰세요. 인력 좀 쓰시고. 만약에 이렇게 구단은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티오를 한 명,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독이야. 선수 인건비 하나 줄이고 잔디 개선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쓱 일어날 거예요. 비용은 감독한테 부담 주면 안 되죠. 알아서 그치. 어떻게든 구단이 돈을 끌어오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근데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민들 돈 만들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가 아챔에서 잘한 이유가 생존형 구단이기 때문에 아챔에서 돈을 벌어와야지 또. 그리고 잔디가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이종현 감독이. 그 비유를 이렇게 하죠. 못하는 선수가 잔디 더 좋아야 된다고. 네, 저는 그 말 되게 동의하더라고요. 맞아. 꼭 못하는 애들이 말 많아요. 잔디가 어쩌네 저쩌네. 맞아. 근데 잘하는 애들은 뭐 딱히 별거 없거든. 제가 황인성 감독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상암 가서 봤는데 AT랑 맨시티 경기하는 거 보고 자기는 상암 잔디 안 좋았다고 패스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걔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패스를 너무 잘했어. 거기서도 이 잔디 탓이 아니었구나. 포항이 워낙 좋아서 그래. 뭐 당시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광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파리 대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 황선홍 감독 다시 부임했을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황선홍 감독은 도대체 그 대전 근처에 그 이인재라는 정치인이 아마 기반이 있었을 거예요. 대전이었죠. 충청도 쪽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계속 살아나. 네, 피닉제라고 하면서 네, 계속 살아나는 어떤 그 정치인이 있었는데 저는 황선홍 감독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는 새다 진짜. 황새 새긴 새다 이제 살아나는 새다 이거. 정말 안 좋았을 때 다시 대전으로 온 거잖아요. 다시. 제가 알기로는 대전 나갔을 때도 그렇게 썩 깔끔하게 나갔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부른 것 같은데 놀랐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된다 이거 대전 강등이다. 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황선홍 감독님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럴 수도 있다. 맞아. 그 말이 맞지. 이거 뭐 올림픽 그 실패하시고 굉장히 또 막 언론에 막 포화를 받았잖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받았지. 근데 또 이거를 물론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당연히 있었고 그걸 올림픽을 못 나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공항에서도 막 인터뷰하시고 막 그러셨을 때 이제 좀 힘드시겠다. 좀 차라리 좀 1년 동안 좀 쉬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받으셨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바로 받았을 때 와 진짜 멘탈이 좀 상당하시더라고. 멘탈 94 월드컵 때부터 다져진 그 멘탈. 우리 아빠가 맨날 죽인다 그랬어. 우리 아빠도 그랬었어.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황선홍 축구화 사달라 그랬거든요. 아빠가 TM4 나이키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근데 제 생일 때 눈 떠보니까 아빠가 사다 놨어요. 진짜? 그래서 전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이네. 네. 근데 저를 방출시켰죠. 아무튼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멘탈 세신 거예요. 멘탈 센 거야. 진짜 멘탈 센 거야. 야 94 월드컵 그 골 못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지. 98 때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그 현장도 했었지. 제가 봤거든요. 중국인한테 날라가 또 한 바퀴 돈 거. 그때 제 동대문에서 그때 그 심지어 게임 끝나고 잠실 아니었어? 아니 동대문이었어. 동대문이었어 그 당시에? 동대문이었어. 아니 잠실이었어. 그래서 남산까지 내가 바로 갔는데. 잠실에서 보고 남산으로 간다. 잠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었나 그때? 중국하고 있었어. 중국. 뭐 했는데 제가 순곡초등학교 나왔는데 황선홍 감독 하석전에 순곡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순곡초등학교 패딩을 입고 경기장 끝나고 그 붉은 악마 옆집 형이 붉은 악마거든요. 그 형하고 같이 남산의 숙소로 갔어요. 막 따라간다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선홍 감독이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상 때문에 못해서 제가 되게 슬퍼했고 근데 그 옆에 이상원 그때 선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달라니까 야 이 새끼야 저리 가 이래가지고 근데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고 뭐 사인해주고 그때 하석주 감독님이 순곡 그 옷에다 사인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98 때 그랬지. 근데 그 2002년 결국 30대 다 돼가지고 영웅 됐잖아. 민정 영웅으로 또 되시고. 야 이탈리아전 그 프리킥 밑으로 깔아차는 거 쉬운 줄 알아 그 선택? 그때도 깔아차면 다 황선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황선홍 프리킥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때 들어올리기로 골르면 야마구치였고 다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런 멘탈을 진짜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원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상황이면 축구도 쳐다보기 싫을 것 같거든. 맞아요. 와 근데 와가지고 그리고 무슨 대전이 승승장구하면서 조금만 양념만 치면은 뭐 아침 나가고 우승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까딱하면 강등권을 진짜 까딱하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황선홍 감독이 부임을 했고 결국 이거는 성공을 했다. 잔류를 했으니까. 구단에서도 대단한 게 선수 영입을 진짜 확 밀어줬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되는 팀들은 그런 시너지가 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님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팀을 가도 딱 황선홍 감독의 축구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경기 철학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FC 서울에서는 이제 선수들하고 그걸 좀 융합이 좀 안 됐었던 거고
근데 제가 그때도 말한 것처럼 9번을 안 쓰면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대가 돼요. 더 원하는 선수로 채워지고 근데 아마 정리는 좀 필요하겠죠.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비대하니까. 근데 이제 선수 영입 부분만 정리가 잘 되면은 저는 내년에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아하. 그리고 되게 높은 순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되니까. 네, 투자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어린 그 유스 단계에서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 하나 시티즌이. 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대전이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에 또 여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괜히 제가 대전은 진짜 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누구든지 생각했을 거야. 이 정도의 축구를 하는 팀은 아까 광주 얘기한 것처럼 이 게임 모델의 철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데리고 와도 잔류할 거다, 강등은 안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제 말미에 이제 그 보여준 대전의 축구는 강등을 당할 만한 축구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축구하면은 이렇게 축구하면 강등 안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인 코치를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또 이제 잘 융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좀 하시나요? 아니면 뭐 들은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황성훈 감독님이 코치를 잘 쓴 것 같아요. 그 코치가 사실 되게 유능한 코치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감독직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인데 보니까 티는 안 내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말한 것처럼 누가 와도 잘할 것 같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본인의 딱 원하는 선수만 영입이 되면 더 큰 경기 더 잘할 수 있는 게임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치가 보면 황선홍 감독님 같은 딱 이미지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이기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가 전혀 충분히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아 그래요? 누가? 우리 아빠가 자꾸 어렸을 때부터 안 좋게 얘기해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고집이 셀 것 같다라는 이미지는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에너지가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로 내가 다시 보여줘야 다시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축구인들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연령별 대표 하시면서 사실 어린 선수들 이 컨트롤하는 것 자체도 많이 배우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대전 하나 가시고 그 전에 또 처음에 그 대전 하나 감독하셨을 때랑 연령별 대표 하시고 또 이번에 가셨을 때 또 많이 변하셨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변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어차피 근데 되게 포항 이후부터는 깎이는 커리어였거든 사실. 맞아요. 계속 뭔가 계속 깎여 나가는 커리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변화가 됐나 보네. 뭐 본인도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느꼈겠지. 여러 가지. 왜냐면 어쨌든 계속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는 원인을 찾았을 거니까. 사실 포항에서는 선수들이 감독님 말씀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연령별 대표 거치시면서 이제 본인의 말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화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계속 좀 본인의 그런 것들을 선수 컨트롤하는 부분을 좀 변화한 부분들이 좀 올 시즌에 대전에서 좀 들어맞은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저도 2011년도 그 포항 갔을 때는 저한테는 진짜 레전드 같은 선수가 감독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자기들한테 영어로 이제 박지성이나 그 밑에 단계 선수들이었던 거죠. 원로 축구 선수였던 거죠. 황선홍 감독. 그래서 뭔가 영향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령별 대표도 하시면서 여러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변화를 하시고 잘 현대 축구 흐름을 잘 받아들이면서 뭔가 진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방 압박을 잘하고 뭐 역습을 잘하는 축구가 아니라 밑에서 볼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별로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좀 마지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황선홍 감독하면 인상적인 거는 이제 인천하고 대전 최종전 했을 때
그 대전 팬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자극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했던 장면도 좀 여유가 생기신 거죠. 네. 그런 근데 거구나. 사실 황선홍 감독 저 포항 시절부터 이제 1대1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봤거든요. 미디어 입장에서는 되게 젠틀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 말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황 감독 말 한번 해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냥 청산 유수로 말하시는 거 젠틀하게 보고 말씀 잘하시고 저한테도 저도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게 되게 젠틀하게 나가라 그랬어요. 미치겠다. 씨. 왜냐면 나갈 때 이게 그거잖아. 젊은이 신사답게 행동해. 이거잖아. 다음에 한 번 더 붙어.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야. 되게 젠틀하게 저 다른 팀을 이적할 때 막 코치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젠틀하게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약간 이건 코치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구단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어. 직접 저한테 그 당시에 근데 조금 상황이 이상하긴 한데 상황을 되게 이제 황선홍 감독이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나가라고 했다고. 나는 멘트를 야 슬기야 젠틀하게 나가라 이렇게 한 거라네. 도라이도 아니고 나 그런 줄 알고. 그 김동훈 감독님이나 저 황선홍 감독님 같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뭐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제가 뭐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는데 표현을 저한테는 되게 젠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는 축구고 그거는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김동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너가 뭐가 부족해서 경기에 못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 더 노력해주면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황선홍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남한테 이야기 듣는 것보다 나한테 직접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래 해서 이렇게 그때 트레이드였는데 이렇게 가게 됐다. 너가 좀 서운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애들로 피해 돌려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게 그런 게 전 젠틀하게 들려서 저는 그냥 고마웠어요 그 순간이. 나도 제주 갈 때 최순호 감독님이 전화 와서 고맙다. 나가줘서. 포항은 돈이 필요했다. 고맙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전 제일 기분 나빴던 코치가 전화서 원래는 뭐 그런 게 아닌데 뭐 구단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담백하게 딱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지나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얘기해도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제일 깔끔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깜짝 놀랐네. 야, 슬기야. 젠틀하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었구나.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좀 젠틀하게 대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대전은 지금 어쨌든 좋은 축구를 보여주면서 잔류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더 순위를 좀 높은 곳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외국인 선수 원톱 자리 하나 해야 돼요. 또 9번? 무조건요. 내가 볼 때는. 네, 마사 같은 선수는 너무 팀 스피릿에 도움도 되는 선수고 정말 좋은 선수 아닙니까? 저는 봤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얌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대 팀 보니까 굉장히 파이터고 상대 팀한테 부담 주고 막 자극시키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좋은 선수다. 대전에서는 앞으로 좀 계약을 좀 많이 해가지고 레전드로 좀 남을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올 시즌 또 창근이 또 잘했으니까 칭찬 한번 해줘야죠. 네. 창근이 올 시즌 잘했고 좀 나 좀 기 좀 살려주고 여기 히든 초대석에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섭외 흘려 이거. 네. 이창근 한번 나와가지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창 골키퍼도 나왔으면 이창 골키퍼가 지지난 시즌에 대표팀 됐었고 막 되게 핫했죠 이번 시즌보다는 지지난 시즌에. 올해도 대표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말고 작년에 그랬던 그 기억인데 작년에 되게 핫해가지고 저도 막 잠깐 영상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황선홍 감독이 부임했을 때만 해도 진짜 다 이게 맞나. 대전 팬들조차도 그랬으니까. 근데도 잔류를 시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잡은 황선홍 감독이고 이제는 대전의 성적이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럼 뭐 인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좀 갖고 있는 B클럽을 꿈꿔야죠. 대전. 네, 더 큰 클럽을 꿈꿔야 되는 대전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B팀 운영하는 팀들이 많이들 없앤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다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B팀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냥 거기서 감독을 키워내고 선수를 키워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구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슬기 얘기로는 전체적인 어떤 K리그의 발전을 위해서 B팀을 있어야 된다 이 얘기군요. 알리그가 나는 또 없어졌으니까. 그 슬기 팀 애들을 B팀이라도 넣어야 된다. 막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순리적으로 되는 거고. 네네. 네, 제가 저는 오늘 슬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네요. 아니 뭐 네 그렇게 되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 유스 선수들 아까운 선수 되게 많아요. 시간 B팀이 없으면 그 만약 B팀이 있으면 K4 리그를 경기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K1 리그에 나가기는 좀 아쉽고 그렇다고 대학 무대에 있기는 더욱 더 아쉽고 이런 좀 그 성장의 기회에 있는 나이대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네. 근데 22세 룰 이런 거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B팀 운영 잘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드는 거 억지로 만들지 말고 그 전력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K리그 정산 오늘 1부입니다. 원래 다 12개 팀을 오늘 하루에 다 털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녹음 시간이 1시간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나 지금 벌써 그 위에 스케줄 늦었거든요. 근데 후딱후딱 할 필요는 없잖아. 네. 그래서 한 광주 얘기할 때부터 이거 그냥 2회차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위에 팀들도 얘기를 또 저희가 또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3개로 쪼개도 돼요. 제가 반대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 12개로 쪼갰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7일 제주까지도 또 편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상위에 있는 팀들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학봉 감독의 이제 부임을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야전으로 돌아온 김학봉 감독이 되겠는데 기대보다 못한 성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기대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제주에게 미안하지만 적당한 순위라고 봅니다. 저도 딱 기대한 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저도 사실 팀을 다 잡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김학범 감독님이 전술적이나 뭐 이제 성적 같은 것보다는 이제 외적인 부분 더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예. 사실 뭐 김학범 감독의 좀 이런 짬밥이라 그러나 그런 게 좀 발휘된 게 아닌가 진짜 싶은데 짬에 대한 그거는 뚝심은 좀 90분 이 한 경기를 본 것보다는 좀 한 시즌을 길게 보고 이 안 좋을 때 악수를 두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김학범 감독은 악수를 안 뒀다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주 이제 컨텐츠 찍으러 제주도 내려가고 했는데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구장 분위기가 진짜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정말 화사해졌어요. 제주 색깔 그 감귤 색깔로 해가지고 디자인 싹 다 해놓고 그리고 프런트들도 그 행사 진행하는 거 했을 때 그게 이제 보여주기 식이 아니더라고. 예, 진짜로 그 홈구장에 왔을 때 만약에 관광차 원정 팬들이 와도 경기장 일찍 도착해서 뭔가 즐길 거리가 제대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도 제주 출신이니까 올 시즌 사실 포항이 좀 코리아컵 하면서 많이 좀 그 외부에서 좀 불러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진짜 유도하고 했는데 원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불러다니더라. 그러니까요. 주원 형 덕분에 또 내 덕분은 아닌데 지금 이사 TV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채널 하나 파겠어. 나는 원스타. 네. 난 원클럽맨이야. 네. 원스타 씨.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씨. 근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와서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처지는 느낌이야. 아니 나는 훌륭한 감독은
아웃풋을 많이 내보내거든요. 훌륭하십니다. 진짜 막 여기저기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제 덕분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진짜 많이 다니더라 너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게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지금 올 시즌에는 좀 동계훈련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즌도 좀 더 적성에 맞나 안 맞나 그 생각 존나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방송 할 만큼 존나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즐기면서 누가 봐도 너 되게 즐기면서 방송하는 사람이야. 원래 지금.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하나 파야 되나 생각할 그거를 할까 말까. 근데 저는 이거는 못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서 뭐 내가 뭘 한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적성에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내년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원인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딱 TV로 봤는데 누가 딱 나왔어. 나를 안 불러? 딱 이 정도 수준 되면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제주에서도 좀 그 아픔 좀 잊어버리시고 좀 저주 좀 불러달라. 아니 주원이 형 그 방어 잡으러 갔을 때 나도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아. 봐. 그 얘기구나. 존나 욕심내잖아. 이게 바로 벌써 생각하네. 나를 안 불러? 아니 나를 안 불러가 아니라 제주 씨가 이거 보면서 나를 안 불러 벌써 했네 이 새끼. 아니 할까 말까 고민해서 나를 안 불러. 빌드업 장난 아니네. 준우승 멤버입니다. 네. 제주에. 그렇지. 네, 그렇죠. 네. 아침도 나가고. 아침 나가고. 강등은 비록 됐지만 서귀포에 갈 수 있게끔 또 이게 있으면 또 갈 수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무슨 적성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지금. 적성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구만 지금. 거의 사업을 하고 있네. 네. 아무튼 지금 김한봉 감독이 1차인데 어쨌든 이러다가 뭐 강등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강등권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파이널 B에서 최상위권에서 이제 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김학범 감독의 능력이라고 봐도 능력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 경기 끝나고 경기가 졌어. 근데 감독을 카메라에 딱 잡아줬거든요. 근데 막 심판이랑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상대팀 감독이랑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야 이 졌는데 왜 이럴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나는 이 승패 하나에 연연하지 않아. 나는 팀을 만들어갈 거야. 이런 부분들을 뭐 외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단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선수들도 그걸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몰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 외부적으로 보여준 거 자체가 저는 김학봉 감독의 이 짬밥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지 않나. 근데 팀적으로 제가 갔잖아요. 팀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구자초 선수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구자초 선수가 부상으로서 많이 못 뛴 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근데 제주의 성적이 이거를 이제 잘했다고 하면은 되게 수훈 선수 같은 선수 얘기를 하기가 좀 편할 텐데 어떤 선수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주에서? 정훈이랑 연락했는데 이탈로 MVP 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탈로. 네. 이탈로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선수가 뽑은 MVP로. 아하. 정훈이 봤을 때는 이제 이탈로.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랑 맞는 축구 선수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안태현. 핫범슨의 이 능력으로 꽃을 피운 선수가 안태현 선수. 안태현 선수다. 네. 근데 굉장히 또 김학범 축구에 잘 맞아들었고 녹아들었고 또 올 시즌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태현 선수도 굉장히 올 시즌 김학범 감독님과 케미가 잘 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외국인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외국인 선수 유리 조나탄 또 얘기했잖아요. 사실 한국말 잘하죠. 네.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 외국인 선수는 그런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골로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좀 성실하고 또 모나지 않았지만 좀 모나도 된다. 모나고 또 개인 플레이 해도 되니까 뭐 한 15골 17골씩 때려 박으면 한국말 잘하는 것보다 못하고 17골 때려 박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의욕이 넘치는 제주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좀 더 나은 성적을 내고 나아가서는 좀 아침까지 좀 나가고 또 운동장 아깝잖아요. 그 리모델링 다 싹 다 해놨는데 잔디도 무지하게 좋더라 진짜. 그때 진짜 그 갔을 때 다른 구장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떤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김학범 체제로 갈 거고 내년 시즌에.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선수가 바뀌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 좀 더 좋아진다. 네, 뭐 국내 이게 축구가 사실 김학범 감독이 많은 단단하게 수비하고 많은 활동량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국내 선수들이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데 이제 뭐 득점하는 부분이나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기술을 발휘해야 될 거를 외국인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보니까 그 김학범 감독님이 그렇게 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을 외국인 잘 컨트롤 하시니까 그 원하는 취향에 맞는 선수가 영입이 된다고 하면은 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막 우승권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주가 원래 이 시간만 되면 막 A급 선수들 영입한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돌거든요. 근데 올해 시즌 끝나고 조금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시즌 어떻게 하려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주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의 이제 행보를 본다면은 조성환 감독 때 강등당하고 결국 이제 승격하기 위해서 남길 감독 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주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슈가 되는 팀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요 몇 년간은 강등에다가 승격했는데 남길 감독과의 어떤 선수 간의 어떤 그런 그 트러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성적도 안 좋고 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처져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김학범 감독 와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김학범 감독의 어떤 짬이나 선수단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좀 나는 이제 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는 어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당연히 성적도 좋아야 되고 뭐 지금 당장 우승한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또 미친 외국인 선수 들어오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제주라고 하면은 돈을 쓰는 구단이었었고 또 외국인 선수도 잘 데리고 왔는데 되게 조금 아쉬운 시즌이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창민 선수 돌아오죠. 그러면은 거의 외국인 선수 영입한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중원에서 그런 선수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 저는 그때 말한 것처럼 제주가 이제 90분을 잘 끌고 가지만 막 경기력이 막 엄청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봤을 때도 막 진짜 잘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사실 안 들어서 좀 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가 보는 눈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상하게 제주에 아까 제가 요 몇 년간의 제주 얘기를 했지만 제주 축구는 그냥 그래.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진짜 제주 축구가 이상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이미지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지도 몰라. 중계 기술이 별로 안 좋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제주에 카메라가 많이 안 가니까. 나는 제주에서 하면서 이 아나운서랑 해설위원을 본 기억이 없어. 왜냐면 다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시즌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가 외국인 선수 누굴 영입하는지. 그러니까 누굴 영입한다기보다 외국인 선수 뚜껑 까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의 이제 활약이 어떨지 내년 시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선수단에서 어떤 식의 변화를 주면서 좀 중계 제주도에서 하는 중계 기술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내륙으로 와서도 사실 제주 경기를 좀 안 찾게 되더라고. 딱 이 정도 딱 중위권에서 그냥 제주가 뭐 이거 진다고 해서 강등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아침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나 그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관심도 안 갖고 내용조차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유스 선수들도 가기 힘들어요. 제주 어린 선수들 그리고 오히려 제주는 또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모로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주라서. 제주는 내년 시즌에 성적도 성적이지만 좀 찾아보는 경기. 제주 경기는 볼만하다. 이런 어떤 그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입수 벌칙을 이제 제주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로 간 건데 저 따로 입수는 할 겁니다. 제가 따로 입수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건데
괜히 거기서 말려가지고 저 등반할 뻔했잖아요. 병목당까지. 네, 진짜 그것만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입수는 고통이 짧아요. 네, 등반은 고통이 길고. 근데 저는 긴 고통 싫어합니다. 지구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한번 부르겠네. 아마 이 뭐야 12월 초에 소집하면 그 다음 주에 무조건 한라산 올라갈 거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 없어요. 아니 같이 가자고 이제. 그래도 그냥 가자고. 아니 같이 가자 이제. 네. 주원 그 형이 공약 올라가야지.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예. 안 갈 거예요. 네. 입구까지 가서 입구 앞에서 네. 막걸리 한잔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제주 화이팅 하시고요. 내년 시즌에 제가 내년 시즌에 더욱더 제주에게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가 상위 6개 팀 할 건데 아마 또 이거보단 짧을 수도 있어요. 네, 미리 이거 꼭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길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일부러 짧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주간 캐추 1부 정산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